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저는 토익 시험에서 990점 만점을 44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만점을 44번 받았어요. 제 자랑으로 시작해서 조금 거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토익 전문 강사도 아니고요. 토익 시험을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직업이 영어 강사는 맞습니다. 영어 강사 맞고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영어 시험을 준비해서 영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왜 토익 시험을 그렇게 많이 봅니까? 그냥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저는 토익 시험을 가끔씩 치르는 게 저의 그냥 취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겐 시험이 굉장히 부담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특히 영어 시험에 있어서는 더 자주 치고 싶고 뭐 토플, IELTS 정말 더 자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토플이나 IELTS는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나 혹시 자녀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취미 활동이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냥 저렴한 토익을 가끔 봅니다. 요즘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토익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토익 시험 토익 전문 강사도 아닌데 토익을 보면 만점을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25년 이상을 그냥 항상 영어로 된 책들을 읽고 영어로 된 뉴스나 신문을 보고 그리고 영어 방송들을 보고 영어 쇼들을 보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이메일이나 문자나 그런 제 업무상으로 영어를 늘상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본다는 게 그냥 특별히 두렵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토익 만점자인데 영어 한마디 못해요. 수능 영어 1등급인데 외국인 만나면 말도 못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영어가 탄탄해서 어떤 시험을 보든지 어느 정도 이상의 결과를 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자가. 저도 제 자격증을 위해서 IELTS 시험도 봤어야 했고요. 그리고 유학을 하면서 토플도 시험을 봤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토플을 제가 시험을 본다고 해서 토플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IELTS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늘상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저의 베이스는 영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원서들을. 그게 전공 분야의 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소설, 다양한 영어 책들을 많이 읽는다는 겁니다. 온라인 아니면 책으로도요. 많이 읽습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이상을 영어를 가르치고 또 해외에서 그 공부한 학생들을 많이 수업하지만 진짜 영어가 좋은 학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영어 책을 늘 가까이 한다는 건 영어 책을 늘상 읽는 게 아주 습관이 된 학생들입니다. 제가 SAT 크리티컬 리딩 강의를 할 때도 SAT 하면 미국 수능이죠. 미국 수능에 그냥 쉽게 말하면 국어 영역입니다. 리딩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팅 능력 보는 건데 요즘은 또 라이팅은 옵션입니다. 하나의. 어쨌든 제가 SAT 크리티컬 리딩 강의를 한창 할 때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던 게 영어 원서들 많이 읽어라. 특히 이제 미국 SAT 수준의 우리로 말하자면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읽어야 될 필독 도서들 미국에도 있겠죠. 미국 학생들에게도 그런 거 많이 읽어라. 그러면 그런 거를 정말 다양하게 읽은 학생들은 점수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영어 교육을 시킬 때도
기본적으로 아이가 영어를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지 뭐 좋은 글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많이 들어야지 또 표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읽고 듣는 게 없는데 어떻게 좋은 표현을 쓰고 어떻게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어떻게 좋은 영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에세이를 제대로 쓸 수 있겠냐고요. 나이대마다 그 학년에 따라서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한국 학생들의 영어 능력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자기 수준에 맞게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다 돼야지 그게 맞는 겁니다. 어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고 한국은 또 불필요한 이런 그 학교 영어 시험들을 준비하다 보면 불필요한 정말 필요치 않은 그런 문법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영어에서 별로 필요가 없어요. 실용 영어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꽂혀서 그런 것만 내가 많이 공부한다고 내가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부모님도 인지하셔야 되고 아이가 그렇게 영어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학교에서 영어 뭐 90점 맞으니까 난 90점 넘으니까 난 영어를 잘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냥 교과목 성적이 좋은 걸지 모르지만 그게 아이의 영어 능력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다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사람들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배운 걸 제대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거를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즉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 부모님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한국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다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걸 반성해야 될 것 같냐면요. 제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런 옳은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고 구독자 수가 적은 것뿐이지 저의 역량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알려지지 못하고 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역량이 떨어진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제 능력이 결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영어 교육을 특히 자기 자녀의 여러분들의 자녀만 신경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어 교육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